토트넘이 손흥민 팔고 나서 홈에서 142년 역사상 최악의 기록 갈아치우며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이거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니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토트넘이라는 팀이 손흥민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보면 진짜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이 상황을 완전히 파헤쳐 드릴 건데요. 진짜 토트넘 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객관적 사실만 나열해도 토트넘이 얼마나 한심한 팀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상황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이 2026년 1월 5일에 자기네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선덜랜드라는 팀이랑 경기를 했어요. 선덜랜드가 어떤 팀이냐면요. 이번 시즌에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 겨우 올라온 승격팀이에요. 근데 이 팀이 현재 프리미어 리그 8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물론 선덜랜드가 잘하는 건 인정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토트넘이 현재 몇 위냐는 거예요. 13위입니다. 리그 13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순위인지 아세요? 토트넘 바로 아래에 있는 팀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크리스탈 팰리스, 리즈 유나이티드, 노팅엄 포레스트예요. 이 팀들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평균적으로 최하위권을 전전하는 팀들이거든요. 토트넘이 딱 이런 팀들 바로 위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영국 현지 언론들도 이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요. 토트넘의 13위는 대참사이자 굴욕적인 순위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냥 언론들도 더 이상 포장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통계가 나오는데요. 토트넘이 구단 창단한 지가 142년이 됐대요. 142년이면 엄청나게 긴 역사잖아요. 그 긴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홈에서 단일 시즌에 10패를 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벌써 홈에서만 11패를 했어요. 142년 역사를 갈아치운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토트넘 홈구장에 경기 보러 가는 팬들이 지금 완전히 재앙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6만 5천 명이나 되는 관중들이매 홈 경기마다 자기네 팀이 지는 걸 보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이 전반전에는 잘했어요. 벤 데이비스라고 손흥민이랑 동갑내기 절친인 좌측 풀백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 전반 30분경에 골을 넣은 거예요. 벤 데이비스는 원래 실력 있는 선수인데 현재 팀 내에서 밀려서 거의 출전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기회를 잡아서 골까지 넣으면서 토트넘 팬들한테 엄청난 박수를 받았어요. 전반전이 1대0으로 끝났을 때 토트넘 팬들은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드디어 이기는 건가?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코미디의 시작이에요. 후반전에 토트넘이 뭘 했냐면요. 1골 차로 이기고 있으니까 수비적으로 완전히 내려앉은 거예요. 상대한테 공간을 다 내주면서 말이죠. 이게 얼마나 한심한 축구인지 아세요? 축구라는 게요. 1골 차로 이기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공격을 계속해야 상대가 쉽게 공격을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토트넘은 완전히 자기네 진영에 박혀서 상대가 공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소극적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선덜랜드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기회였던 거예요. 상대가 겁먹고 수비만 하니까 마음껏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덜랜드는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토트넘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토트넘 선수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완전히 허둥지둥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걸 본 6만 5천 명의 홈팬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죠.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전반전에는 잘했는데 갑자기 후반전 들어서 상대의 저항이 거세지니까 무슨 패잔병처럼 저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거냐라고요. 소름 돋지 않나요? 팬들이 자기네 팀을 패잔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팬들은 이어서 토트넘 선수단은 기량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허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여기서 진짜 핵심을 짚어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거든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축구는 흐름을 가져오기도 하고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기도 하는데 흐름을 가져왔을 때 골을 넣어서 경기를 결정지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전반전에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를 여러 번 만들었는데 골을 못 넣었거든요. 그게 팀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이야기가 나와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이 있었을 때는 확실한 찬스에서는 골을 넣었고 거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골을 넣어서 경기를 결정지어 버렸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팀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존재였던 거죠.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손흥민이 있을 때 토트넘 선수들은 어떤 상대를 만나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결정적인 찬스에서도 골을 못 넣으니까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래서 상대가 밀어붙이면 허둥대면서 한 골을 먹으면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경기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소름 돋는 분석 아닌가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는 단순히 공격수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의 정신적 지주였다는 거거든요.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다른 선수들도 우리 캡틴이 골 넣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밀려도 우리 질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팀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석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인터뷰가 나왔어요. 바로 골을 넣었던 벤 데이비스의 경기 후 인터뷰였거든요. 벤 데이비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 적나라하게 팀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근데 여기서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토트넘은 결국 후반전 종료 10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허용했어요.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죠. 홈에서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한테 비긴 거예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6만 5천 명의 홈팬들이 야유를 퍼부었대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네 홈구장에서 자기네 선수들한테 야유를 보내는 거거든요. 토트넘 팬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 쓰레기 같은 경기력이다. 근데 경기력보다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건 토트넘 선수들의 태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경기가 끝난 후에 벤탄쿠르라는 토트넘 선수가 상대 선덜랜드 선수랑 시비가 붙어서 멱살잡이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 있었거든요. 벤탄쿠르가 후반 83분쯤에 상대 공격수한테 고의적이고 비신사적인 파울을 범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경기 끝나고 선덜랜드 선수들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었냐고 말하니까 벤탄쿠르가 대거리를 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벌어진 건데요.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인 벤탄쿠르가 상대 공격을 1차적으로 저지해야 하는 건 맞다. 파울을 해서라도 상대 공격을 막아야 하는 건 맞는데 굳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몸싸움을 걸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상대가 공을 제대로 컨트롤을 못해서 시간이 있었으니까 공을 빼앗아서 다시 역공을 가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몸으로 부딪힐 생각으로 덤비는 건 굉장히 잘못된 플레이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동점골을 허용한 뒤에 토트넘 선수단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분노만 표출할 줄 알고 냉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팀이 압박을 받을 때 앞에서 리드하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 진짜 제대로 새겨 들으셔야 돼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었어요.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앞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팀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였던 거죠. 그리고 벤 데이비스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요. 손흥민의 절친 중에 절친인 벤 데이비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팀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이걸 견뎌내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손흥민이 있었을 때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앞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플레이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그걸 보고 힘을 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압박을 받아도 무너진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어서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을 했어요. 기량이 문제면 기량이 좋은 선수를 데려오면 되지만 멘탈리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소름 돋지 않나요? 토트넘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단순히 실력 있는 선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진짜 제대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토트넘은 손흥민이 모든 것을 바쳐서
토트넘에 해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손흥민이 없어도 쉽게 그것을 달성할 줄 알고 손흥민을 너무 쉽게 팔아버렸다. 그 대가를 앞으로 10년 이상 치를지도 모를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낸 게 단순히 선수 한 명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팀의 정신적 지주를, 팀의 리더를, 팀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유일한 존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더 파고들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토트넘이라는 팀이 손흥민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뭘 했냐면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아세요? 프리미어 리그라는 게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하나인데 그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매 시즌 10골 이상씩을 넣으면서 팀의 공격을 책임졌어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팀을 끌고 간 것도 손흥민이었죠. 토트넘이라는 팀이 유럽 축구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손흥민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토트넘이 손흥민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계약 연장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프리 에이전트로 보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처사인지 아시겠어요? 팀에 모든 걸 바친 레전드 선수를 이적료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적으로 멍청한 결정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예의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이 떠나기 전 시즌을 보면요. 손흥민은 3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의 주전 공격수로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다른 선수들은 부상으로 빠지거나 컨디션 난조로 힘들어할 때도 손흥민은 항상 꾸준하게 출전하면서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선수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토트넘 경영진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손흥민 한 명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면 되지. 근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손흥민이 떠나고 나서 토트넘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홈에서만 11패를 기록하면서 142년 역사를 갈아치우고 리그 13위까지 떨어지고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한테도 못 이기는 팀이 됐거든요.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었어요. 팀의 정신적 지주였고 리더였고 다른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존재였어요. 축구라는 스포츠가요. 단순히 11명이 공을 차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특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누가 앞에 나서서 팀을 이끄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죠. 손흥민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선수예요. 전반전에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이 이대로만 가면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면 손흥민은 아니야, 우리가 한 골 더 넣어서 경기를 완전히 끝내버려야 해라고 팀을 독려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골을 넣어서 경기를 결정지었죠. 근데 지금 토트넘은 그런 선수가 없어요. 1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선수들이 다 겁을 먹고 수비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동점골을 허용하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불필요한 파울을 범하고 상대 선수랑 시비까지 붙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책임지고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손흥민은 그냥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손흥민이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토트넘 팬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손흥민을 왜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까? 손흥민한테 제대로 대우를 해줬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와 함께 경영진이 왜 그렇게 멍청한 결정을 내렸냐는 분노가 있을 거거든요. 영국 현지 언론들도 이제는 손흥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떠나고 나서 토트넘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매 경기마다 분석하면서요. 일부 언론은 아예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낸 건 구단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또 있어요. 토트넘이 손흥민을 왜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였기 때문일 거예요. 유럽 축구계에는 아직도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거든요. 손흥민이 만약 유럽 출신 선수였다면, 똑같은 실력과 리더십을 보여줬다면 토트넘 경영진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레전드 대우를 해주면서 은퇴할 때까지 팀에 있게 했을 거고, 은퇴 후에는 코칭 스태프로 영입하거나 구단 앰베서더로 모셨을 거예요. 근데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던 거죠. 토트넘 경영진은 아시아 선수 한 명쯤은 없어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손흥민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분데스리가에서 여전히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여전히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트넘 팬들은 지금 손흥민이 바이에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고 있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 선수가 우리 팀에 있었는데 우리가 저 선수를 함부로 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내면서 영입한 선수들이 제대로 활약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트넘은 손흥민을 보내고 젊은 공격수들을 여럿 영입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골을 제대로 못 넣고 있어요. 결정적인 찬스를 계속 날리면서요.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손흥민은 확실한 찬스에서는 반드시 골을 넣었고 거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골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아세요? 축구에서 결정력이라는 건 타고나는 부분이 크거든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손흥민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능력을 갖추기는 정말 어려워요. 토트넘은 이제 그걸 깨닫고 있는 거죠. 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구나. 우리가 그 선수를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근데 이미 늦었어요. 손흥민은 이미 떠났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멘탈리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토트넘이 아무리 돈을 많이 써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온다고 해도 손흥민처럼 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줄 선수를 찾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 선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팀과 함께 하면서 팬들의 신뢰를 얻고 동료 선수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 거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수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한 리더가 됐어요. 근데 토트넘은 그런 선수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멍청한 결정이었는지를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벤 데이비스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손흥민의 절친이 공개적으로 팀의 멘탈 문제를 지적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과 수년 동안 함께 뛰면서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팀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견뎌내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건 손흥민이 없는 팀의 현실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했던 역할이 단순히 골을 넣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손흥민은 경기 중에 끊임없이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팀을 조직했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는 앞에서 책임지고 플레이했고 팀이 잘 풀릴 때는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손흥민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손흥민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희생하는 플레이를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이 다른 선수들에게는 본보기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선수가 없어요. 동점골을 먹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불필요한 파울을 범하는 선수들만 있죠. 경기가 끝나고 상대 선수랑 멱살잡이를 할 것처럼 시비를 거는 선수들만 있어요. 이게 프로페셔널한 태도인가요? 전혀 아니죠. 손흥민이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손흥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고 감정적으로 플레이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다른 선수가 감정적으로 플레이하려고 하면 손흥민이 제지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집중해야 해라고 말하면서요. 토트넘 팬들이 지금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선수들의 태도 문제. 경기력이 안 좋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태도마저 엉망이니까 팬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거죠. 6만 5천 명의 홈팬들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야유를 보낸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영국 축구 문화에서 홈팬들이 자기네 팀에게 야유를 보낸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영국 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 팀을 끝까지 응원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팬들마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토트넘의 경기력과 태도가 형편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현지 전문가가 개인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대요. 근데 이 글에 국내 토트넘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팬들은 이게 나아진 거냐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상대가 못해서 우리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팬들은 감독도 나가고 선수단 전체도 모두 쓰레기들이라 내보내야 한다고까지 말했대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반응인지 아시겠어요? 팬들이 선수단 전체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팬들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다고 봐야 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